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1년 1월 30일부터 유치원급식이 학교급식법에 적용됨에 따라 교육부의 유치원급식 운영역량관리 안내서와 위생관리 안내서를 토대로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서울의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하수 100명 이상인 사립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유치원급식이 위생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각 유치원으로 배부해드린 2021학년도 유치원급식 기본 방향에 대한 유치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치원 원장님, 원감님 이하 여러 급식 관계자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동영상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동영상은 다시 들으실 수 있도록 유튜브에 탑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연수에 앞서 서울시교육청 조희영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교육감 조희연입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유아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유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혼돈과 불안 속에서도 서울의 봄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봄이 선물하는 자연의 생생한 아름다움을 위로 삼아 우리 함께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 제도권에 포함되면서 유아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를 유치원 급식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에서는 식재료 구매 및 보관 위생관리, 인력관리, 공정관리, 식중독 예방 및 식품 알레르기 관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연수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이 하루빨리 학교 급식 수준으로 상향되려면 체계적인 급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장님, 원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아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급식 전 과정에서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유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아들의 건강은 국민의 건강이고 국민의 행복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유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유아급식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새롭게 갖추셔서 유치원 급식 발전의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연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콘텐츠는 가지고 계시는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책자의 구성 내용과 동일하며 제1장 유치원급식 운영관리, 제2장 유치원급식 식재료관리, 제3장 유치원급식 안전성 확보, 제4장 유치원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교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문화예술과 유정민입니다. 유치원급식 기본방향 제1장 유치원급식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급식 운영관리는 5가지 목차로 유치원급식 운영, 인력관리, 경비관리, 운영지원, 표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급식 운영입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원화수 100인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2021년 1월 30일부터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화수의 기준은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원화수 현원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현재 학교급식 대상은 2020년 10월에 공시된 원화수를 기준으로 하며 올해 10월에 원화수가 공시되기 이전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운영 원칙입니다. 학교급식은 수업이르 점심시간에 영양관리 기준에 맞게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직영급식이 원칙이나 급식 여건이 불가피한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위탁급식을 허용합니다. 기본 방향 4쪽을 살펴보면 일부 위탁, 전부 위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급식 중 전부 위탁, 즉 운반급식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반급식은 유치원 밖에서 제조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운반급식이 가능한 경우는 급식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개보수, 급식 사고 등으로 급식을 중단하는 유치원의 경우에 한합니다. 그 밖의 경우는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집니다. 아울러 운반급식 공급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업체로 관련 법률이 정한 시설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시설 기준 적정 여부를 서면 평가하고 평가단의 현장 확인 후 우수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위탁급식 운영 전에 공급업체가 있는 자치구에 특별 점검을 요청하며 계약 시 확인 사항은 기본 방향 4쪽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치원 급식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운영계획은 매 학년도 시작 전 급식계획, 영양위생, 식재료 작업 등의 내용으로 수립하여 심의 자문을 거치고 연 1회 이상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급식 운영계획 이행 상황을 보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 방향 88쪽의 서식 1을 참고하여 유치원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원의 구성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립유치원은 조례로, 사립유치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급식 소유위원의 역할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에 앞서 검토 의견을 제시하거나 식재료 검수, 조리, 배식, 급식 과정 참관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운영방식, 구체적 영양기준, 식재료 원산지, 품질 등급 등 유치원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 원장이 결정합니다. 이는 운영평가 시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이며 회의록을 통하여 항목별 심의 자문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울러 열린급식 운영의 일환으로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 비중, 식품비의 사용 비율을 유치원 운영위원회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쌍방향 급식 게시판 운영, 당일 제공하는 급식 사진 공개, 만족도 조사 등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토록 권장합니다. 학교 급식 법령상 품질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으로서 급식일지, 검수일지, 거래명세표를 3년간 기록 보관합니다. 검수일지는 반드시 유치원 정결 규정에 의해 결제를 득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치원 급식 인력 관리입니다. 교육부 유치원 급식 운영 영양관리 안내서에 의해 모든 영양교사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영양교사는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상시 근무 대상입니다. 배치 기준은 원화수 200명 이상은 단독 배치, 원화수 200명 미만은
단독 또는 공동 배치합니다. 자격 요건으로 공립유치원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임용 선발된 영양교사이며 사립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영양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만 학교급식법 부칙에 의해 21년 1월 30일 이전부터 고용되었던 영양사는 영양교사 배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속 근무한 영양사도 상시 근무 대상입니다. 영양교사와 조리사의 직무입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 법령에 의해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위생안전 작업관리 및 검식,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조리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단에 따른 조리 업무, 구매 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 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그 밖에 조리 실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영양교사 공동배치입니다. 원화수 200명 미만인 경우 영양교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둘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둘 경우 양 기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격일 근무 또는 2일, 3일 순환 근무 등의 근무 일자 및 근무 시간을 배정합니다. 교육청에서 유치원 점검을 나갔을 때 언제든지 영양교사에게 내용 확인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 영양교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교육부에서 세부 사항이 시행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 기관에서 주 평균 20시간을 근무하므로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여 각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에 의해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한 사업의 근로자만 보험 취득이 가능하니 관할 지역의 근로복지공단에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가 부재 중에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검수, 일반 행정 업무, 위생관리 등의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운영합니다. 세 번째, 유치원 급식 경비 관리입니다. 급식 경비는 학교급식 법령에 의해 식품비, 급식 운영비, 급식 시설 설비비로 구분되어집니다. 식품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며 급식 운영비 중 인건비 및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는 유치원 설립자 부담 원칙이나 보호자 부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경비에 관한 결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수익자 부담 급식비 인상 시에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결정합니다. 아울러 조리 종사자 대체 인력풀 구성 및 예산 편성을 권장합니다. 수익자 부담 급식비의 목적의 사용을 금지하며 보일러 유지 보수비, 가스 검사비 등 시설 설비 유지비 성격의 항목들은 급식비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기본 방향 10쪽, 위생장갑, 세제류 등 소모품비 성격의 항목들은 급식비에서 사용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치원 급식 운영 지원입니다. 사립유치원 영양교사에 대한 기본급 보조 지원은 유아교육과에서 시행하는 업무로서 영양교사 자격을 갖춰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유아교육과에서 시행되는 별도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급식 지원단 운영입니다. 안심급식 지원단은 상시 운영하며 영양교사, 원장, 학교장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맞춤형 기술 지원 및 컨설팅, 자문 역할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위생관리, 식재료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및 위생관리 책임자,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는 법정 연수 식품위생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및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받으며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는 2년에 한 번 6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아울러 유치원은 자체적으로 조리종사원에게 매월 1회 이상 식중독 예방 등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섯 번째, 유치원 급식 운영 표창입니다. 12월 중에 당해년도 급식 운영 우수기관, 유공자에게 표창을 계획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영양교사 업무를 일일, 월간, 연간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일 해야 될 일과 월중, 연간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병설 유치원으로 학기 중 학교 급식을 먹고 방학 중에는 업체 급식을 매식하고 있는데 매식업체 선정 및 매식에 대한 위생안전 점검 사항이 있는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외부 운반 위탁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가공업에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 시 사전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리시설 설비 및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에 대비한 피해 보상 내용 등을 특약사항에 명시합니다. 아울러 사전에 자치단체에 위탁업체의 특별 점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조리 종사자 대체 인력풀 구성 및 예산 편성 권장에 대해 질문이 있었습니다. 운영평가는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과 지도 권장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조리 종사자 대체 인력풀 구성에 관한 사항은 지도 권장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영양사 근무 시간에 관한 공통 질문을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사 근무 시간 적용 시기, 7시간 근무자를 8시간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루 8시간 근무가 필수 근무인지, 한 곳에 전담하는데 20시간을 근무해도 되는지와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법 개정 법률이 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육부 안내서에 의해 영양교사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한 영양사는 영양교사 배치로 간주하며 주 40시간 상시 근무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한 기관에서 전담하여도 주 40시간 근무입니다. 네 번째, 주 5일 근무 근로계약에 따른 기본권리보장의 구체적인 제시를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단독 배치로 주 5일 40시간 근무 또는 공동 배치로 주 평균 20시간인 경우 모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사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을 권장하며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이중 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에 제한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 근로복지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영양사도 기본급 보조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양교사 기본급 보조지원금 대상은 영양교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지원청에 임용보고된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유아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유아교육과 별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당해년도 학교급식법 대상인지 기준을 매년 10월 정보공시 기준인데 몇 월까지 유지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해 매년 10월에 공시되는 원화수를 기준하므로 학교급식 대상은 전년도 10월 공시에서부터 당해년도 10월 공시 이전까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관리할 경우 두 곳에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영양사 급여 기준을 명시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교직원 인건비에 관한 기준은 유치원과 근로자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이 결정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제1장 유치원급식 운영관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권현진입니다. 제2장 유치원 급식 식재료 관리입니다. 유치원 급식 식재료 관리 부분에서는 식재료 구매 관리,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식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검수, 보관 관리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재료 구매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료 구매에 따른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유치원 원장님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식품위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에 따라 대부분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되므로 유치원 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는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를 득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급식에 식재료 공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먼저 식품 제조 가공 영업자,
축산물 제조 가공 영업자, 식육 포장 처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식품에 한하여 집단급식소와 직접 계약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가능합니다. 또한 식품 소분 판매업 신고를 한 식품 소분업, 기타 식품 판매업, 식품 등 수입 판매업으로 신고를 한 업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타 식품 판매업은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업종으로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형마트가 해당이 될 것이며 반드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시고 식재료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 식육 판매업, 식육 부산물 판매업, 우유류 판매업, 축산물 수입 판매업에서 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 어업인,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집단급식소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식육은 해썹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 가공장 또는 식육 포장 처리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직접 납품받는 것이 바람직하나 식육 판매업 영업 신고된 업소를 통하여 소분, 분할, 재포장 등의 과정이 없이 해썹 적용 축산물 가공장, 식육 포장 처리장에서 작업 포장한 고기를 그대로 유통 배달만 하여 납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식재료는 구매 계약 금액 범위에 따라 계약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매 방법을 통하여 구매 계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 추정 가격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경쟁 입찰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여야 하며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는 1인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수의 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월 단위 이하로 계약 기간 등을 쪼개어 분할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은 최소 한 달 단위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대부분 식재료 구매 금액이 월 2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원화수가 많은 유치원의 경우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지정 정보 처리 장치인 G2B, EAT를 이용하여 입찰이나 전자 입찰 방식을 준용하는 소액 수의 방법으로 구매 계약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 식재료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통하여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유치원 자체 식재료의 원산지, 규격,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계약 시 공급업체의 원산지, 규격, 품질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검수 시 제시된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식재료인지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합니다. 식재료는 해당 법률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원산지는 식단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식재료 원산지 표시 대상은 농축산물 9가지와 수산물 15가지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 3가지 항목이며 축산물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와 이들 축산물의 가공품이 해당됩니다. 수산물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 아귀 및 쭈꾸미와 이들 수산물의 가공품이 해당이 됩니다. 이들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은
원산지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에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주간 식단표는 식사 장소인 식당이나 교실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유치원 급식 식재료의 품질과 관련하여 반드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의 자문 사항은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 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 기준과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이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 수입산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수입신고 필증, 축산물 관련 해썹 인증서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구매 시에는 공급업체에 원산지, 규격, 품질 등급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제시한 규격과 품질 기준에 맞게 납품되었는지 검수 과정을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영양교사 등 검수 담당자는 원산지, 품질 등급 등을 철저히 검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검수소는 반드시 결제를 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합니다. 김치 완제품은 해썹 적용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쌀은 수확 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축산물은 해썹 적용 사업장의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조례 2조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이 아닌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에 따른 유전자 변형식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따라 유전자 변형 등으로 표시된 식품으로 해당 식품 확인 방법은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21페이지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치원 급식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소에서 생산된 식품은 사용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란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제조하여 가공업소 내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는 영업 종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임류 등의 완제품 구입 시는 영업신고증을 통하여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확인과 품목 제조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품질 유지를 위한 검수 보관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수란 발주 내용과 납품된 식재료의 품질, 선도, 위생, 수량, 규격, 가격 등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검수 내용 결과는 기본 방향 98페이지 서식 4에 식재료 구매 검수서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검수는 납품과 검수가 분리되어 선 납품, 후 검수가 이루어질 경우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영양교사 등 유치원 관계자가 입회하여 반드시 대면 검수를 하여야 합니다. 공동관리 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 부재 시 업무 공백이 없도록 검수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합니다. 품질, 규격 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가 납품되는 경우 반품 후 검수 기준에 맞게 재납품토록 조치하고 반품 사항은 검수 기록지에 비고란에 기록합니다.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가 없는 무표시 제품은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식품 제조 가공업 등 허가받지 않은 업체에서 판매하는 무허가 제품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들 무허가 제품은 상품에 제조업소명, 소재지 등의 정보 표시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수 시에는 바닥으로부터 60cm 이상 높이의 검수대에서 조도는 540룩스 이상을 확보하여 소독 후 검수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림과 같이 외포장을 벗기며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끈, 철심, 스티로폼 등의 포장재를 바로 폐기합니다. 식재료 검수 온도 확인은 적외선 표면 온도계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검수 온도는 소,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는 5도씨 이하로, 식용란, 세척란 등은 10도씨 이하로, 냉동식품은 냉동 상태를 유지하되 녹았다 언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검수 절차를 순서대로 설명드리자면, 첫째, 납품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식품별 검수 온도 기준에 맞추어 운반하였는지 비접촉식 적외선 표면 온도계 등으로 확인합니다. 일괄 배송인 경우는 육류, 생선류, 채소류, 가공품 등 식재료별로 구분 탑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식재료를 검수대로 운반하는 납품업체 직원의 위생복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셋째, 발주 내용과 거래 명세서를 대조하여 식재료명, 원산지, 규격 및 수량,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 품질 상태, 온도를 확인하고 구매 검수서에 기록합니다. 넷째, 품질 상태 확인을 위하여 신선도, 냄새, 탄력성, 색감, 포장 파손 상태 등 꼼꼼히 확인합니다. 다섯째, 부적합 식품은 돌려보내고 반품 사항을 구매 검수서 비고란에 기록합니다. 여섯째, 검수 기록지,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3년간 보관하도록 합니다. 축산물 이력 표시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사용되는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이력번호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방법은 3가지가 있으며 유치원 실정에 따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거래 명세표 등을 복사하여 급식 장소 또는 식당 입구 등 눈에 띄는 곳에 게시하는 방법이며, 두 번째 방법은 유치원 홈페이지에 축산물 이력번호를 조리시마다 등록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축산물 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기본 방향 71페이지 부록 6 절차 및 이용 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인 축산물 품질평가원 맘편한 서비스와 연계하여 게시하는 경우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는 가능하나 현재 닭고기, 오리고기는 관련 법령 개정 및 맘편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거래 명세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이력번호를 급식 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에 별도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입산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는 맘편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이 또한 급식 장소 또는 홈페이지 등의 이력번호를 별도로 게시하여야 합니다. 식재료 보관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재료 보관 시 선입 선출이 용이하도록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앞쪽에 진열하고 식품 보관 시 바닥과 벽에서 15cm 이상 간격을 띄우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품위생 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인 식품의 보관 방법 및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보관합니다. 식품 표시사항이 없거나 훼손 시 무표시 제품으로 간주되므로 식재료를 개봉 후 별도의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식품을 소분하여 포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소분 포장마다 제품명, 소분일, 유통기한, 보관 방법, 원산지를 기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냉장고 및 식품 창고의 식품 보관 사례 사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제품을 나누어 보관하는 경우 제품명과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표시하고 입고 순서대로 사용합니다. 식품과 소모품 등의 비식품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세척제, 소독제 등은 별도의 공간에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냉장, 냉동고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미생물 증식을 지연시켜 신선식품의 단기 보관에 사용되므로 가급적 구매한 날 모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선식품은 냉장고 안에서도 상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보관 및 냉장 냉동고 온도 관리가 미흡할 경우 식중독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당일 구매, 당일 소비를 권장합니다. 작년 경기도 유치원 식중독 사고 사례도 육류 등 식재료 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온도 관리가 미흡한 노후 냉장고에 보관된 식재료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식재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냉장 냉동고 용량이 충분하여야 하며 냉기 순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보관 용량의 70% 이내로 식품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냉장고 온도는 5도씨 이하, 냉동고는 영하 18도씨 이하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본 방향 97페이지 서식 3 급식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냉장고에 식품을 보관할 때에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식재료와 조리된 음식은 각각 다른 냉장고에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 냉장고가 한 대인 경우에는 식재료는 냉장실 하부에 조리된 음식은 상부에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 중인 음식이나 식재료는 용기에 담아 덮개를 이용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식재료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사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이 아닌 식품소분 판매업 신고된 곳에서 식재료 구입이 가능한지요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치원 급식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 신고업체를 통하여 식재료 구매를 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대로 식품소분 판매업으로 신고된 업체를 통하여서도 식재료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신고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장 유치원 급식 식재료 관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윤지연입니다. 제3장 유치원 급식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치원 급식 안전성 확보는 6가지 목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위생안전관리, 급식 시설 설비관리, 급식 위생안전 확인 지도 및 운영평가,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입니다. 먼저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29페이지 급식 위생안전관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급식 위생안전관리 기준은 학교급식 법령을 따르며 그 외 세부사항은 교육부의 유치원 급식 위생관리 안내서를 적용합니다. 각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실정에 맞게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위생관리를 위해 급식 관계자의 건강진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영양교사, 조리종사원, 납품업체 배송직원, 배식 및 운반 도우미,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등 식품을 취급하는 사람으로 검진일 기준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서를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단, 폐결핵 검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원 외의 교직원은 6개월에 1회 건강진단하도록 권장합니다. 현재 보건소의 건강진단 관련 업무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건소의 업무 정상화 전까지 건강진단을 한시적으로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 정상화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조리종사자와 배식원 등의 건강 상태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 채용 시 건강문진 및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건강문진 및 동의서의 내용은 설사, 구토, 발열, 피부 감염 등이 있을 시 즉각 보고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식은 기본 방향 105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종사자의 손에 상처나 종기가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신 후 적절한 치료를 하게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조리 종사자의 1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이상 증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종사자 가족 중에서도 법정 감염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작업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종사자가 작업에서 배제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 대체자를 사전에 지정해 놓으셔야 합니다. 복장 등에 관한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조리 종사자는 작업 중 시계,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모든 장신구 착용을 금지하고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마스크 등의 위생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식품 취급 전이나 조리 작업 중간, 화장실 이용 후나 배식 전 등 모든 과정에서 손 세척과 손 소독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며 식품 취급 시 사용하는 고무장갑 또한 손에 준하여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작업 시 사용하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전처리용은 분홍색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조리용은 미색 고무장갑과 하얀색 앞치마를, 청소용은 빨간색 고무장갑과 파란색 앞치마를 사용하는 등 색깔별로 구분하여 교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를 위해 조리종사원과 배식원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위생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작업 시 주의해야 할 개인 행동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 음식 방향으로 재채기를 하거나 올바르지 않은 손 씻기, 조리 중 옆 사람과 불필요한 이야기 나누기, 고무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면장갑만 착용 후 조리하기, 행주로 땀 닦기 등 이런 행동은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해 피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작업 공정 관리입니다. 작업 공정은 크게 전처리, 조리, 검식, 배식, 세척 및 소독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리 작업 전 식재료를 다듬거나 세척 소독하는 작업을 전처리라 하는데 이 전처리 작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 바닥이 아닌 60cm 이상 높이의 작업대에서 작업하셔야 하고 이때 세척수가 주변의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칼과 도마를 용도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소류는 녹색 칼과 도마, 육류는 노란색 칼과 도마, 어류는 파란색 칼과 도마, 김치류는 빨간색 칼과 도마를 사용하는 등 재료 간 교차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칼과 도마를 색깔별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재료를 동시에 전처리 작업하셔야 한다면 채소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육류, 어패류, 가금류 순으로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가 바뀔 때마다 세정대와 작업대는 반드시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전처리가 끝나고 바로 조리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식품 중 온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리 전까지 상온이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올바른 해동 방법입니다. 해동 시 바람직한 방법은 냉장고에서 천천히 해동하거나 흐르는 물 또는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해동하는 것입니다. 상온에서 해동하거나 고여있는 물에 침수시켜 해동하는 방법과 뜨거운 물을 이용하여 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해동 후 재냉동은 세균 증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동 중에 다른 식품과의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냉장고 하단에서 해동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조리 공정별 구분과 그에 따른 중요 관리 사항입니다. 조리 공정은 비가열 조리, 가열 조리, 가열 조리 후 처리로 나누어지는데 각 공정별로 중요하게 관리하셔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비가열 조리는 샐러드나 과일과 같이 생으로 먹는 식단을 말하며 비가열 조리식품 취급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소독입니다. 그리고 비가열 조리식품이 가열 조리식품과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독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열 조리는 찜, 볶음, 튀김 같은 방법으로 조리되는 공정을 말하며 가열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중심 온도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열 조리 후 처리입니다. 가열 조리 후 처리하는 공정은 뜨거운 온도에 각각 조리된 식재료들이 나중에 섞여지거나 가열 조리된 식재료와 그렇지 않은 식재료가 혼합되는 방법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비빔밥이나 잡채, 나물무침과 같은 식단이 있습니다. 이 가열 조리 후 처리 음식은 2차 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대한 늦게 조리하여
빨리 배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육류와 채소를 혼합하여 볶을 경우 육류를 먼저 조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 후 묻히거나 혼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소독된 조리용 장갑과 칼, 도마,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생채소나 과일류와 같은 비가열 조리의 소독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독은 반드시 세척한 후에 실시하여야 하며 식품 첨가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액 제조 시 희석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희석해야 하며 소독액은 처리 농도와 시간에 따라 살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제조하되 반드시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 방법에 따라 제조합니다. 예를 들면 유효 염소 농도 100ppm의 소독제를 만들 경우 먹는 물 4리터에 4% 차염소산 나트륨 10ml를 가하여 희석합니다. 테스트 페이퍼나 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소독액 농도를 확인한 후 소독할 식재료를 소독액에 담가 5분간 침지하여 소독하고 106페이지 식품 취급 및 조리 기록지의 소독제 농도 시간 확인란에 동그라미 표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6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볶음, 튀김과 같은 가열조리 식품과 비빔밥, 잡채 등과 같은 가열조리 후 처리 공정에서의 중요 관리 단계인 중심 온도 확인입니다. 식품을 올바르게 처리해도 미생물이 남아있을 수 있고 조리 과정에서도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식중독 미생물을 안전한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온도로 식품을 가열 조리해야 합니다. 중심 온도 측정은 소독된 탐침 온도계를 사용하며 일반 식품은 가열 조리 시 중심 온도가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된 것을 확인한 후 106페이지 중심 온도 확인란에 동그라미 표를 기록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빈번하게 검출되는 식품으로 알려진 폐류는 중심 온도가 8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유지되게 가열해야 합니다. 중심 온도를 측정할 때에는 음식을 불에서 내리기 전에 온도를 확인하고 동일 작업을 반복할 경우에는 각 작업별로 중심 온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전과 같은 두께가 얇은 음식은 3개 정도 쌓아 올린 후 중심 온도를 측정하고 튀김의 경우 가운데 1개, 가장자리 2개를 크기가 큰 것으로 골라 중심 온도를 측정하여 모두 기준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한 탐침 온도계는 세척 후 먹는 물로 헹구어 소독 건조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조리 작업 시 유의사항입니다. 조리 중간중간 작업 공정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손세척과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칼, 도마 등 조리 기구와 용기는 조리 전과 조리 후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조리 완료된 음식은 배식 전까지 저온에서 보관합니다. 찬 음식은 5도씨 이하에서, 더운 음식은 57도씨 이상에서 보관해야 하고 저온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리 완료 후 2시간 이내로 배식이 완료돼야 합니다. 다음은 검식입니다. 검식은 음식의 맛과 온도, 조화, 이물감, 불쾌한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검식 결과는 97페이지 급식일지 검식란에 기록합니다. 검식 시 배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음식은 즉시 폐기해야 하며 조리하던 국자나 도구를 바로 입에 넣어 검식하지 않고 소독된 용기에 덜어 검식 전용 수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식입니다. 배식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조리 완료 시점부터 배식 완료 시까지 2시간 이내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찬 수가 많은 경우 첫 번째 반찬을 만든 시간을 기준으로 배식 시간을 고려해야 하며 109페이지 배식 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배식은 소독한 테이블에서 위생 복장을 착용하고 소독된 배식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배식 시에는 배식하던 용기에 새로운 음식을 부어서 혼합하지 않으며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식통과 잔반통이 접촉되지 않도록 잔반통 두는 장소를 지정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척 및 소독입니다. 조리기구와 식판 등을 세척하는 식기세척기의 헹굼수 온도와 식기를 보관하는 식기소독고의 온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세척기와 소독기 내에 들어있는 기구의 표면 온도가 71도씨 이상이 되는지 서머라벨을 부착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97페이지에 기록합니다.
세척과 소독 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덮개가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주위를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 쓰레기통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척, 소독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의 종류는 크게 열탕소독, 화학소독, 건열소독으로 나누어지고 열탕소독은 수저, 국자, 가위 등과 같은 금속 소재의 기구와 행주 등을 소독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구를 먼저 세척한 후 100도씨의 끓는 물에서 30초 이상 소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화학소독은 세척제나 알코올을 사용하여 소독하는 방법이며 식기나 칼, 도마, 플라스틱과 고무 소재로 만든 기구 또는 작업대와 기구의 표면을 소독할 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특히 냉장고 손잡이와 같이 손이 자주 닿는 기구의 표면은 주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건열소독은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조리도구를 세척 후 전기살균 소독기에 넣어 소독하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소독되는지 여부는 180도씨에서 30분 이상 처리하여 식기의 표면 온도가 71도씨 이상 되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척제 종류입니다. 세척제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채소 또는 과일 등에 사용됩니다. 1종 세척제라 할지라도 5분 이상 담가서는 안 되며 씻은 후 반드시 먹는 물로 세척해야 합니다. 2종 세척제는 식기를 세척하는 자동 식기 세척제용이며 3종 세척제는 주로 조리기구를 세척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특히 2종과 3종 세척제 사용 후에는 세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더 많이 헹궈야 하며 세제와 소독제 구매 시 원료 및 표시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원재료 미표시 등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3페이지 급식시설 설비 관리입니다. 급식실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외부 방향에 에어 커튼을 설치해야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방역을 실시하고 소독 필증을 비치해야 합니다. 소독 실시 주기는 동절기에는 3개월에 1회, 하절기에는 2개월에 1회입니다. 급식실의 조도는 220룩스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검수 공간은 54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리실과 식품 창고에는 온습도계를 비치하여 적정 온도로 관리되도록 하고 보일러, 조리기기 등의 주요 기계기구의 정기적인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모든 장비와 기구에 대한 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99페이지 세척 청소 점검표를 작성하여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세제와 소독제, 살충제는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식을 부착하고 식품과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냉온풍기 사용 시 바람이 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사용자 교육과 관리를 해야 하며 적정 용량의 냉장 냉동고, 보존식 냉동고 등의 위생기계기구를 구비해야 합니다. 특히 냉장 냉동고의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부착용 온도계를 구비해야 하는데 냉장고 자체에 내장된 온도계에서 설정 온도가 아닌 실제 현재 온도가 측정되고 있는 경우에는 외부 부착용 온도계를 구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66페이지 부록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교육청 급식 관련 점검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과 교육부 안내서에 의해 유치원 위생안전점검과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위생안전점검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총 연 2회 실시하나 올해에 한해 연 1회 실시합니다. 운영평가는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연 1회 실시합니다. 점검 방법은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작업 과정과 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불시에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먼저 급식 위생안전 점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표는 교육부 위생관리 안내서 2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점검 항목은 크게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과 지도 및 권장사항, 그리고 직전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은 16개 항목이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급식시설관리, 개인위생관리, 식재료관리, 작업위생관리 등 급식위생에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중대한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평가 내용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청 점검 시 서면 지도 사항이며 차기 평가 시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니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법령 사항에 있는 항목들의 점수는 적합시 4점, 부적합시 0점으로 지도 및 권장 사항과는 다르게 중간 점수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도 및 권장 사항으로 법령 사항은 아니나 올바른 급식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현장 지도 사항입니다. 마지막은 직전 점검 시 지적 사항 개선 여부이며 직전 점검 시 법령 미준수 사항과 현장 지도 미이행 사항 등에 대해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감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영평가입니다. 운영평가도 위생점검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식 법령 준수사항과 지도 및 권장사항, 직전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운영평가의 점검표는 교육부 유치원급식 운영역량관리 안내서 18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평가의 첫 번째 법령 준수사항은 식재료 품질관리 및 역량관리 기준, 급식 운영계획 수립 등 5개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은 평가 내용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교육청 점검 시 서면 지도 사항이며 차기 평가 시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되니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평가의 법령 준수사항 항목별 점수는 적합시 8점, 부적합시 0점으로 중간 점수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도 및 권장사항입니다. 지도 및 권장사항은 식중독 비상대책반 구성, 조리종사원 대체인력풀 운영, 식당 관리와 식재료 원산지 및 영양량 표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 준수사항은 아니나 급식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도 권장 항목으로 현장 지도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운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입니다.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므로 직전 평가 시 법령 미준수 사항과 현장 지도 사항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감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해 유치원에서 실시해야 할 내용입니다. 1일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기본 방향 110페이지에 있는 서식에 따라 점검표를 작성합니다. 원아들에게 식사 전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부모님들이 제공하는 간식과 같은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원장 승인 시 반입이 가능하나 근거와 보존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급식 운반 및 배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따뜻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음식이 차게 식어서 배식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따뜻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열장 음식은 57도씨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며 온도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되도록 합니다. 또한 조리장을 유치원 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에 심의 자문 후 원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유치원에서는 식중독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식중독 사고 대책반을 구성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 대책반은 급식실과 식당 등에 게시해야 하며 교직원들이 업무 분장에 따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관련 담당자들의 실명 서명 또는 내부 결재 후 공람해야 합니다. 식중독 사고 대책반 구성도 예시는 80페이지 부록 7에 안내되어 있으며 유치원 실정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보존식 관리입니다. 오전, 오후 간식을 포함하여 유치원에서 제공된 모든 음식은 종류별로 각각 1인분씩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기본 방향 108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보존식 기록지를 부착하여 영하 18도씨 이하의 보존식 전용 냉동고에서 144시간 동안 보관합니다. 가공 완제품 중 포장을 뜯지 않고 원아에게 제공되는 식품이 있을 경우 포장 제거 전인 원상태로 보관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 방법입니다. 먼저 담임교사는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원화가 있을 경우 원내 보건 담당자에게 안내하고 보건 담당자는 문진 후 동일 원인 및 증상이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합니다. 원장은 보건 담당자와 영양교사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식중독 의심 여부를 판단하고 식중독이 의심된다면
교직원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각 반별 유증상자를 조사합니다. 그 결과 식중독 의심으로 인한 동일 원인 및 증상이 2명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과 보건소로 즉시 유선 신고합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오기 전까지 유치원에서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시면 안 되고 원생과 급식 관계자들의 귀가를 보류합니다. 또한 역학조사 이전에 보존식과 먹는 물, 식재료 등에 대한 현장을 철저히 보존하셔야 하고 식중독 사고 대책반을 가동하여 업무 분장별로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113페이지의 보고서식을 참고하여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대해 공문으로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환자가 모두 완치될 때까지 매일 2회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오전 10시에는 유선으로 보고하며 오후 4시에는 공문으로 보고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1페이지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중독 후속 조치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식중독 원인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 오면 유치원에서는 115페이지 보고서식에 따라 식중독 원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유치원은 피해 원화에 대한 진료비 보상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청구하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실시하고 식중독 사고 원인이 식재료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식재료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82페이지 부록 9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입니다. 매월 식단표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는 것은 물론 유치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야 합니다. 표시를 해야 하는 알레르기 식품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19가지 식품이며 우측 식단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각 메뉴에 해당 식품이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식품 번호를 메뉴 옆에 숫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해당 식품 번호가 어떤 식품을 뜻하는지 알 수 있도록 식단표에 알레르기 식품 번호에 대해 표기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는 급식 운영평가 시 법령 준수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 유아 관리입니다. 먼저 식품 알레르기 반응 유아가 있는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사 서식은 111페이지 서식 15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유아는 학부모와 면담하여 제거식이나 대체식 여부 등에 관한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식사 지도와 영양 관리를 실시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에 대해 항시 확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급식 재료를 상세히 기입한 식단표를 가정에 사전 배포하고 유병 유아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닿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 간식 섭취 시에도 알레르기 식품 표시제를 꼭 확인 후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식품 알레르기 발생 시 대응 방법입니다. 2013년 우유 알레르기가 있던 초등학생이 급식 시간에 우유가 섞인 카레를 먹고 축구를 하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결국 뇌사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 반응을 아나필락시스라고 하는데 이는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후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면역 반응으로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의 의료기관 진료 여부와 가정에서의 관리 실태 등에 대해 보건일지를 기록하고 해당 유아를 대상으로 영양 상담과 식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를 대비하여 평상시 응급 대처법을 숙지하고 호흡 곤란, 혈압 저하, 불규칙한 심박동 등의 증상이 있는 식품 알레르기 유병 유아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119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는 유아와 과거력을 모르는 유아의 관리 방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한 유아가 있다면 원인과 초기 증상을 사전에 파악하고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소지하게 하거나 유치원에 보관합니다. 증상 발생 시 초기 응급 조치 후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평소 식품 알레르기가 있지만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을 모르는 유아의 경우에는
원인 물질 접촉 후 피부 증상과 기타 다른 기관의 증상이 있거나 피부 증상 없이 2개 기관에서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아나필락시스로 판단하여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유아가 직전에 접촉한 원인 물질에 대해 의사와 보호자에게 상세히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체계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유치원 상황에 맞는 급식 운영 계획을 결정하며 이때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급식 운영 원칙을 일부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급식실 전체 특별소독과 환기를 강화하고 원화의 개인 위생 교육 지도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3장 유치원 급식 안전성 확보와 관련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배식 담당자가 받아야 하는 보건증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이나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로 가름할 수 없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급식 관계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폐결핵 검사로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계약된 강사가 배식에 참여할 때 보건증이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납품업체 배송직원, 배식 및 운반 도우미 등 식품을 취급하는 급식 관계자는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영양교사와 조리종사자 이외의 교직원은 가급적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권장합니다. 단,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보건소 업무 정상화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건강진단을 연 1회 실시해도 됩니다. 보건소의 건강진단 관련 업무가 정상화되면 별도 공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책자에 수록된 서식 중 꼭 구비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87페이지부터 116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식 중 서식 8과 서식 16, 17, 18을 제외한 서류는 필수 서류이며 서식 8은 공급업체 방문 평가표로 필요하신 경우만 활용하고 서식 16, 17, 18은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에만 활용하는 서식입니다. 지금까지 제3장 유치원 급식 안전성 확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제4장 유치원 급식 영양관리 및 식생활 교육입니다. 목차는 유치원 급식 영양관리, 영양교육 및 식생활 교육, 식생활 안전 및 건강교육 활성화입니다. 첫째, 유치원 급식 영양관리입니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의해 유아기에 필요한 영양기준량이 제시되었습니다.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 단위 유치원별 자체 영양령을 설정하고 준수하도록 합니다. 에너지 공급 기준과 영양소 기준량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이는 운영평가 시 일주일을 발췌하여 평균량을 확인하고 준수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식단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곡류, 채소류, 어육류, 우유 등의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이용하여 조리하며 염분, 유지류, 당류 및 첨가물 사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합니다. 가급적 자연식품, 계절식품 사용을 권장합니다.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의 열량은 점심 1회를 기준하여 주간 또는 월간 식단표를 작성합니다. 식단표에는 열량,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를 포함하며 쌀, 배추김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19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합니다. 두 번째, 영양교육 및 식생활 관리입니다. 당, 나트륨, 지방 저감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식생활 지도는 권장사항이며 당 저감화 방안으로 첨가되는 당은 총 에너지량의 10에서 20%로 제한하며 설탕, 액상과당, 물엿 등 당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식품 사용은 지양합니다. 염도계 비치로 국 염도를 관리하여 저염식을 제공하며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키는 감자, 바나나와 같은 채소와 과일을 제공하여 나트륨 저감화에 노력합니다. 지방 저감화 방안으로 튀김류는 주 2회 이하 사용을 권장하며 버터, 마가린,
쇼트닝과 같은 트랜스 지방 함유식품 사용을 제한하고 삶기, 찜, 구이와 같은 조리법 사용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 식생활 안전 및 건강교육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식생활의 첫걸음은 손 씻기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손 씻는 개인 위생 교육, 유통기한, 영양 성분표를 알아보는 등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지도합니다. 이상으로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전반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며 기본 방향 59쪽부터 안내되어 있는 부록 및 서식은 유치원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급식 기본 방향 온라인 연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급식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교육청 체육관광문화예술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